자, 오늘은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레짐 이론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레짐 이론은 짝수 연도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2020년, 2022년, 2024년, 그래서 내년에 2026년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짝수 연도의 빈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짝수 연도 분석은 요 홀수 연도 다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도록 하고, 그 외에 시험에 나왔던 과거 기출까지 해서 한번 레짐 이론 기출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짐 이론은 어느 그 카테고리에서 배웠는가를 먼저 생각하겠죠. governance 이론에서 배웠죠, 그죠? new governance. governance의 그 이론을 몇 가지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바로 그 로즈의 governance 이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겠죠. 피터스의 governance 이론. 여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레짐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그 지방정부 권력 이론의 변천. 거기까지 해서 이 거버넌스 이론에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37번 문제는 2011년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유형을 묻는 거죠. 유형. 레짐 이론의 유형이 우리가 두 가지 공부했는 게 기억이 나야 되겠죠. 스톤의 그 레짐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크의 레짐 유형이 있었죠. 스톤의 레짐 유형은 현상 유지 레짐이 있고, 개발 레짐이 있고, 중산 계층 진보 레짐이 있었고, 하층 기회 확장 레짐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현상 유지 레짐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 어떤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발 레짐은 성장, 발전, 지역 개발을 말하는 거. 요런 두 개는 굳이 여러분들 암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중산 계층 진보 레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진보가 자연환경, 보호, 평등 이런 운동을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하층 기회 확장 레짐은 이 하층 저소득층을 뭔가 보호하고 직업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하층 기회 확장 레짐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토크의 레짐 유형은 세 가지, 도구적 레짐이 있고, 유기적 레짐이 있고, 상징적 레짐이 있는데 각각 상황. 도구적 레짐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올림픽을 말한다겠죠. 단기 목표. 이것을 위한 레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레짐은 유기체를 생각하겠죠. 어떤 굳건한 결속과 높은 합의가 특징이 된다 했고, 어떤 현상 유지와 어떤 정치적 교섭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제 상징적 레짐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재조정하고 어떤 경쟁적인 동의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자,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겠죠. 먼저 친밀성이 강한, 그렇죠, 소규모 지역사회, 그리고 갈등이나 마찰이 적고, 요거는 스톤의 레짐 유형 중에서 현상 유지 레짐을 말하고요. 그럼 일단 현상 유지 레짐이 있는 1, 2번 중에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언티것을 보면, 그렇죠,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되며 올림픽 게임과 같은 주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구성되는 레짐이다라는 것은, 요거는 스토크의 레짐 유형 중에서 바로 도구적 레짐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구적으로 답은 일단 1번이 나왔고, 자, 티그까지 확인해 봅니다. 굳건한 사회적 결속체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레짐으로서 이들 레짐은 현상 유지와 정치적 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유기적 레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레짐 이론에서 기본 시간에서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요 지금 레짐 유형 말고도 중요한 어떤 표현이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전부 다 내용이 다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요거는 이제 2008년도 그 경남 9급에 나왔던 건데요. 지역사회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레짐 이론이 있다. 이 레짐 이론은 항상 카테고리를 생각을 했겠죠. 이 거버넌스 이론 중에 바로 도시 거버넌스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짐 이론의 유형 중, 그렇죠, 유형. 자, 여기 지금 보기 선지를 봤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스톤의 레짐 유형, 현상 유지 레짐, 개발 레짐, 그다음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기의 확장 레짐, 그거 중에 이제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친밀성이 강하고 소규모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레짐 유형은 앞에 문제에서 내용에서 설명했었죠. 현상 유지 레짐이 된다 했습니다. 현상 유지 레짐 정답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2007년도 경남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레짐 이론의 유형 중에서 중산층이 환경보호는 선생님 내용 시간에 뭐랬겠죠. 진보가 아무래도 환경보호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찾으면 되겠죠. 중산계층 진보 레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4번 문제는 2012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력 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짐 이론은, 자, 우리가 이제 뉴 거버넌스 이론에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어떤 정부 부문과 어떤 민간 부문, 이것이 이제 상호 협력하여 지방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도시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했고, 이 레짐은 어떤 의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지방 정부와 어떤 민간 부분은 안정적이고 비공식적인 어떤 연합 형태로 협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이 레짐 참여자들의 어떤 가치와 그 신념 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며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매번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레짐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방연합 그런 내지는 레짐이 존재한다. 요거는 맞는 말인데, 모든 지역사회와 도시에 레짐이 존재한다면 틀리는 말입니다. 모든 지역사회와 도시에 레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레짐 이론부터 먼저 보면은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 부분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 기반을 형성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 자, 이 나머지 세 개가 있죠. 여기 성장기구론, 엘리트론, 신다원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거버넌스 이론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그 지방정부 권력 이론의 변천이었죠. 그 폐쇄적 권력 구조론, 내생 변수를 중심으로 네 가지로 나눠준다 했겠죠. 다원론, 엘리트 이론, 신다원론, 신엘리트론 각각 특징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생 변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한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설은 이제 내생 변수하고 외생 변수를 합친 거죠. 그 절충설은 몰로치의 성장 기구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짐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성장 기구론은, 자, 요 말이 중요하죠. 성장 연합. 이게 바로 이제 개발 가치, 교환 가치를 말한다 했겠죠. 이것이 반성장 연합. 반성장 연합은 사용 가치, 보존 가치를 말한다 했겠죠. 이것에 바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연합이 반성장 연합에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해가 됐다면 3번부터 먼저 보면, 성장기구로는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장연합이 반성장연합이 승리한다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3번은 잘못되었고요. 어쨌든 성장기구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연합은 개발 가치, 교환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이 반성장 연합은 바로 사용 가치, 보존 가치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것에 승리한다라 했습니다. 성장 연합이 반성장 연합에 승리한다라는 거, 요거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신다원론, 엘리트론은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원론을 먼저 합니다. 이제 다원론은 이익 집단이 일단 주도하고 이 동등한 접근 기회라고 이야기했고, 정부는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이 다원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신다원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다원론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원론에. 그리고 정부와 능동적이고 상이한 접근 기회라 했습니다. 이 상이한 접근 기회라는 게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통적인 이 다원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게 신다원론인데, 이게 이제 특혜 등에 의하여 어떤 기업이나 개발 관계자들의 어떤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가 있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지위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이한 접근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다원론은 정부 내부 기구 분화가 중요하다겠죠. 기구 분화.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지방 정부의 어떤 합리적 선택, 그런 집단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비의도적인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 선지를 보시면 신다원론은 기업이나 개발 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러면 우월적 지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동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다원론은 상이한 접근 기회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론은 소수 지배 계층이 주도하는 거라겠죠. 소수 지배 계층이 주도하고,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어떤 의도적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신엘리트론은 바로 중요한 게 무오사 결정론이라 했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어떤 도전적 주장을 전부 다 기각해버리고 방치시켜버리는 거. 그게 바로 무오사 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엘리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요 부연 설명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트론은 그 엘리트 계층 내에 어떤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있던 이 분열과 다툼을 일단 엘리트 계층 그 전체의 어떤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 했겠죠. 이는 뭐를 설명하느냐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하면 물론 어떤 엘리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바로 만들어 나가고 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은 자, 2번 선지.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했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존재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내부 조정 메커니즘이 있다 했죠. 근데 이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조정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데, 어쨌든 뉴 거버넌스 이론에서 이 레짐 이론하고 그리고 지방정부 권력 이론의 변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 이번에는 2019년 서울시 7급 추가 문제입니다. 자, 지방정치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되겠죠. 자, 레짐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 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일단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자, 나머지를 보십시다. 자, 다원론. 자, 빨리 생각나는 게 뭐죠? 그 폐쇄적 권력 구조론, 내생 변수 중심 4가지 순서대로 다원론, 엘리트 이론, 신다원론, 신엘리트론. 자, 다원론은 이익 집단이 주도하고 동등한 접근 기회, 정부는 수동적이라 했죠. 자, 그럼 그 부연 설명 만나봅시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간다. 이게 바로 동등한 접근 기회. 정부는 수동적.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톤이죠. 자, 스톤의 레짐 유형 4가지. 현상 유지 레짐, 개발 레짐,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 기회 확장 레짐. 자, 근데 그 유형을 묻는 게 아니라 스톤에 의하면 레짐 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그렇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성장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된다 했습니다. 맞는 말. 헌트와 몰로치, 그렇죠, 몰로치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자, 엘리트는 뭐죠? 엘리트론, 소수 지배 계층이
주도하고 엘리트 집단의 어떤 의도적 노력의 결과, 그 핵심을 기억하시고 지역사회의 어떤 권력이 지역의 어떤 경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수 지배 계층이 주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자 130페이지고 2025년 자 군무원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가시죠. 자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카테고리 생각하셔야 되죠. 바로 거버넌스에서 나온 이론, 제일 마지막 지방정부 권력 이론의 변천, 폐쇄적 권력 구조론 4가지, 다원론, 엘리트 이론, 신다원론, 신엘리트론. 그 중에서 고전적 엘리트 이론. 자,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있으면 뭐하고 대응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바로 신엘리트론을 대응해서 문제를 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여기 2번을 보시면은 엘리트의 어떤 이익과 상충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난다.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 자, 무의사결정론이 뭐라 했어요? 엘리트가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어떤 도전적 주장, 이것을 갖다 기각해버리고 방치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무의사결정론이랬죠. 지금 2번에서 이 선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신엘리트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 자, 주요 특징 3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엘리트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 지배계급. 이게 엘리트죠. 그리고 피지배계급. 이건 일반 대중이죠. 이네들 간의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불균등 배분. 그래서 엘리트가 어떤 사회적 가치,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뭔가 독점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엘리트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이 엘리트들 간에 어떤 유사한 어떤 사회적 배경, 가치관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폐쇄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특수 계층으로부터 충원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폐쇄성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민에 대한 어떤 엘리트의 자율성, 그 다음에 또 무책임성.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는 엘리트의 어떤 자율성이라는 요 말하고, 그 다음 무책임성, 요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 사회는 지배계급의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의 대중으로 구분된다. 이건 특징 1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엘리트는 그렇죠. 자율적, 그리고 무책임 했고, 그리고 엘리트는 동질적, 폐쇄적이라 했습니다. 이거 특히 잘 아셔야 되고, 동질적이라는 것은, 동질성이라는 것은 유사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을 말하는 거고, 폐쇄적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특수 계층으로부터 충원된다라는 거, 그걸 폐쇄적이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이슈화되고 있는 이 레짐 이론, 그리고 지방정부 권력이론의 변천, 특히 신엘리트론 요거 하고 성장기구론 요런 거 잘 복습해 주시고, 짝수 연도에 집중적으로 출제된 게 지금 레짐 이론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6년 대비해서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강조 내용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